탑재하겠더라고 해가지고서 대접받아본 거 있어? 근데 사실 생각보다 아니, 그런 게 어디로 없을 텐데. 무시는 받지 않잖아. 오늘은 게스트가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은 자유롭게 저희가 얘기할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자기소개를 할 건 없고요. 지영이하고는 친구예요. 동갑이기도 하고요. 또 연수원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이름은요. 산군법률사무소입니다. 몇 산자에다 임금 군자를 써가지고요. 산군이라는 뜻이 뭐냐면 산의 임금, 산호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물 안 그 공부한 거. 정도. 대전에 가시게 되면 연락하세요. 그럼 능력이 좋은 변호사입니다. 딴 건 아니고 제가 지영이가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게 무슨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보겠냐.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 저 같은 사람을 좀 투입시켜라. 그랬더니 바로 또 연락을 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볼게. 아니, 너보다 재밌겠지. 우리가 변호사가 되기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 변호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그 당시 제가 공부를 했을 당시에는 변호사 시험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법고시 사법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사법 시험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사법 시험을 보고 싶어서 법대에 들어왔으니까요. 그 이전부터 이제 그게 목표였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내가 왜 이걸 원한다는 거를 이렇게 좀 정확하게 왜 하고 싶은지 잘 몰라. 사실 정확하게 하고 싶은 이유는 이랬었어요. 부모님께서 판검사한테 좋은 거다, 변호사한테 좋은 거다 이런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사실은 제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서 역으로 그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 그 이유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냥 솔직히 사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런 거야 당연히 누구나 있는 거고 그거야 없다는 거 그런 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유를 찾았을 텐데 그 이유는 야 그래 나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굉장히 그런 점에서 유리하겠다. 예를 들면 제가 사건을 할 때도 그래요.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그 사람들한테 유인이 돼. 그렇구나 라고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촉매 하나의 변호사 자격증이 그게 굉장히 필요했고 어차피 그 사람과 인간관계는 나의 인간적인 매력으로 이제 다가갈 거지만 다만 최초에 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때 촉매가 필요했는데 그건 변호사 자격증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촉매제로 하기에는 사법시험 너무 힘든 시험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거 외에도 변호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장점인 그거는 확실히 것 같아. 도움이 그게 된 것 장점인 같고 것 같아. 솔직히 사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대접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너 돈도 근데- 나쁘지 않고 아니 근데 너 사짜하겠더라고 해가지고서 대접받아본 거 있어? 근데 사실 생각보다 아니 그런 게 어디로 없을 텐데. 무시는 받지 않잖아. 무시는 받지 않잖아. 그래?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변호사라고 그래? 하면 어쨌든 함부로 대하진 않잖아. 왜냐면 여차하면 자기 혹시 아니, 너 잘못 무슨 그럴 수 야, 있으니까. 너 무슨 세상에 불만했니? 너 함부로 대해 너 자주 누가 너 자주 함부로 막 너 대하니? 대화가 안 되는구만. 공부를 그럼 얼마나 오래 했어? 되게 오래 나 하지 같은 않았냐? 경우에는 너는 몇 년 했냐? 난 사실 영문과를 가서 그래. 뒤늦게 공부를 했기 그래서, 때문에 한 30 넘어서서 한 5년 정도 한 것 같고 5년. 천재네. 이제 보통 사법시험 공부는 이제 개인차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서 했어요. 고시촌에 저는 8년 있었고요. 이제 법대 들어간 것까지 합친다. 법대 들어갔을 때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것까지 합친다면 제가 이제 학교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12년 했네. 12년. 대학교 다니고 그 다 합치면 강산이 그래도 12년이 아니라 14년? 14년? 그 조금 변명을 해주자면 이제 아예 저렇게 놀고 다 놀고 대학 생활을 즐기다 뒤늦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에 붙었던 것 같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사법시험을 봐야 된다는 중압감에 이렇게 노는 게 좀 어설프게 놀았던 사람들이 어설프게 길어졌던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법대 친구들이 조금 안쓰러운 부분도 그래. 있고 그래서 길어진 근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잠깐만 너 지금 5년에 붙었다고 했는데 아니 더 빨리 붙은 사람 있어. 왜 스스로를 되게 빨리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에 비하면 스스로를 지금 그냥 나에 비하면 차로 붙은 사람도 있긴 스스로 하지만 굉장히 빨리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12년에 비하면 엄청 빠른 거지. 12년 8년 고시촌 들어간 기간으로만 쳤을 때 저는 8년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동안에 힘들었던 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동안엔 사실 힘들었던 점은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큰 돈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또 굳이 힘든 게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힘든 거였지
이거에 대한 책임 자체를 어떤 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시험에 실패하면 제 스스로에 대한 미래가 불안하다는 그 불안감이지 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수많은 사건들을 선임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할 때 어쨌든 그거에 따르는 뭔가 책임감, 중압감은 지금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기타 나머지는 어쨌든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크게 힘들었다고 나 생각하지는 같은 않았던 것 경우에는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대부분 왜 뭐 토익이나 이런 시험들 한 달에 한 번 보고 막 이러잖아. 근데 1차를 합격하는데도 1년 최소가 그럼 2차 합격되는데도 또 어너더 1년 또 3차를 합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최종 합격까지 최소 드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백수로 있으면서 붙으면 갑자기 사자가 되고 그게 아니면 나락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 그런 울타리가 없는 느낌들이 되게 힘들고 마라톤 싸움을 하듯이 멘탈 관리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 힘들 거예요. 요즘 공무원 시험도 다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 뭐 대부분 아마 힘들었던 점의 기분은 똑같을 것 같아요. 본질은 뭐냐면 그래. 자기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뭐 100% 보장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 상황 자체가 아마 다 그럼 뭐 어느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 했을까? 12년 동안. 그렇게 힘든데 왜 계속 했을까? 12년 동안. 첫 번째로는 제가 사법고시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뭐 2018년인가 19년인가에 사법시험이 없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었죠. 어쨌든 사법시험이 없어질 때까지는 해보고 그때 안에 붙으면은 진짜 감사드리는 거고 그때까지 못 붙으면 다시 뭐 다른 길을 찾자. 예를 들면 다시 이제 뭐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법무사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취직은 아마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을 테고 어쨌든 일단은 시험이 없어질 때까지는 해보고 그때 가서 내가 할 길을 찾자라고 나는 그렇게 돼서 일단 오히려 시험이 언제까지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잠깐만. 그때까지는 아마 한 그러면 걸로 그때까지 만약에 안 붙었다면 나이가 몇 살인 거야? 그때까지 안 붙었으면은 28? 아, 참 38? 38 그러니까 38, 28이라 그때 로스쿨 가기 쉽지 않을 걸 젊은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다양한 요즘이야 좀 그렇겠지만 그 처음에? 당시만 해도 이제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한 경력 있는 친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붙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그런 걸로 생각해보는 거죠. 사실은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미래에 대해 되게 불안한데 예를 들어 막 다른 거 그 공무원 시험도 같이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딴 데 이렇게 눈 돌린 적은 없는지 뭐 공공기관 몰래 쓴다든가. 나는 그런 적은 없어.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불안해한다고 결과가 되게 좋아지면 난 불안해할 것 같은데 그거 고민한다고 뭐 결과가 좋아지진 않으니까. 그건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생각한다고 사실 실천에 그치? 옮기기가 쉽지 않은 거여서 근데 그런 건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 확실히 있는데 이럴 수는 있었어. 뭐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기한 비잖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시험 발표 그치. 때까지 빌 때 누구나 그걸 뭐 그냥 뭐 그런 적은 있었는데 뭐 따로 별도로 신시험을 준비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불안감을 떨치고 합격했을 때 기분은? 아니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경찰 공무원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분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시험이라는 게 정말 오롯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붙는 게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의 뭐 특히나 가족들의 역량들이 다 투입이 돼서 시험에 붙는 거기 때문에 딱 시험에 붙었을 때 딱 이런 생각이 내가 인간으로서 부모님께 최소한의 도리를 했구나 라는 기분이 첫 번째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기분은 이제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한번 하나하나 실천을 해보자 이제는. 뭐 딱 그 두 가지 기분? 그 두 가지 하고 싶었던 게 뭔데? 말했잖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수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 나 진짜로 그게 진짜? 어. 좀 추상적이긴 한데 맞아 추상적이야. 실제 그렇게 생각했고 막상 변호사를 해보니까
결국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본질은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일을 다뤄보는 거 일단 지금 그게 그러니까 수많은 그냥 의뢰인들을 만나는 거네. 지금 수많은 예를 들면, 검사들과 수많은 재판관들과 네가 말한 대로 일단은 사건을 하게 되면은 의뢰인을 만나고 의뢰인에 딸린 뭐 다양한 참고인들도 만날 테지만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수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면서 사회 각층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법연수원은 어땠어? 같이 다니긴 했는데 심지어 같은 일단- 반이었잖아. 일단 연수원 생활을 이제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제 인생 최고의 황금기였다. 진짜 할 말이 저는 딱 많지.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미용실에 한 50만 원 묻어두고 각종 머리를 다 했었고 이것도 뭐 귀걸이도 아니, 했었고 그런 정말 네가 연수원에서 진짜 참 독보적인 아니 존재였지. 그런 것보다 아니, 그런 거 유명했잖아. 아니 너. 그런 것도 있는데 그치 그런 것도 하나의 예로 머리도 되게 독특하게 한 번 한 적 있잖아. 너 아니, 뭐- 재소자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뭐 재수자야 야 그것도 야 교도소 갈 때 아니 조심하라고. 그게 그 머리가 내가 뭐지 그 친구의 유호성 머리 해달라고 내가 딱 부탁해가지고 미용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유호성이 거기서 깡패로 나온 거잖아. 아니 내가 그것도 깡패도 아니고 머리만 그렇다고 본질은 깡패가 아니라